짚고 넘어갈 거야. 자, 봐봐. 들어봐. 313번 문제 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반원위에 서로 다른 11개의 점이 좋습니다. 311번 문제 하나 남은 거 빨리 보고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보세요. 부모와 자녀 3명으로 이루어진 5명의 가족이 있고요. 이 중에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데 부모가 모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야. 가족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부모님 2명 포함해서 몇 명을? 4명을 뽑죠. 그럼 부모님 2명 일단 뽑아야 돼. 그럼 남은 사람 몇 명 중에? 남은 사람 몇 명 남아있어? 3명 중에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니? 3명 중에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니? 내가 지금 전체 4명을 뽑을 건데 엄마랑 아빠는 일단 뽑아 놓을게 라고 한 거야. 그럼 남은 애 몇 명? 부모와 자녀 3명? 부모와 자녀가 3명? 5명의 가족, 5인 가족이 있어. 근데 내가 4명을 뽑을 거야. 근데 부모님은 포함됐으면 좋겠대. 모두. 그럼 내가 5명 중에 4명을 뽑는데 엄마랑 아빠 일단 뽑아야 되는 거지. 그럼 남은 사람이 몇 명 남았어? 3명 중에 너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2명만 더 뽑으면 되겠지? 그럼 일단 부모님 포함해서 나머지 2명까지 더 뽑는 경우의 수는 3C2가 되겠습니다. 됐죠? 5C4 아니야? 5명 중에 4명 뽑는 거 아니야? 왜? 엄마 아빠 뽑아놨잖아. 그럼 남은 셋 중에 2명만 더 뽑으면 돼. 그러면 3C2만큼 여러분들 일단 뽑는 경우의 수를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나 4명 뽑아놨지? 이제 이 4명을 뭐해? 일렬로 쪼르륵 줄 세우는 거지? 차례대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지? 몇 명을? 4명을. 그럼 가장 앞에 오는 건 몇 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그 다음 셋, 둘, 하나 끝. 됐어요? 곱하기 4팩토리알. 그래서 3C 3가지고요. 4팩토리알 몇이에요? 24. 곱하면 몇입니까? 72가지. 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 거야. 그냥 아이 모르겠다가 아니라 지금 봤을 때처럼 몇 명이 있으니까 뽑으면 몇 명 중에 몇 명을 더 뽑으면 되는 경우의 수를 세야 되겠구나. 그렇게 뽑아놨으니까 얘네가 순서대로 나야 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겠구나.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우기는 거 아닙니다. 잘 보시고 답해주세요. 봤지? 핸드폰 딱 잡는 거. 겁나 빠른 거 봤지? 빨라서 못 봤지?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었어? 혹시 얘들아 강의실 좀 덥니? 이거 되게 17도인데 지금? 일단 세게 한번 틀어볼게요. 자, 갑니다. 너네 나중에 추워서 막 입김 나고 이래도 나 뭐라고 안 해. 네? 몸이 약해졌네. 밥 잘 챙겨 먹고 잠 푹 자고. 알았지, 민서야? 자, 갑니다. 3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봐봐. 이 반원위에다가 서로 다른 11개의 점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야. 이 중에 요 밑에 5개의 점은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는 상황이래. 자, 그리고 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점들 중에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거든. 서로 다른 직선은 몇 개나 만들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해봐야지. 봐봐. 내가 요 점이랑 요 점을 이으면 직선 하나 만들죠. 요렇게. 됐지? 요런 거 1개. 아니면 요 점이랑 요 점을 이으면 야우 직선 또 만들었죠. 요런 거 1개. 맞아? 아니야. 요 점이랑 요 점을 연결해야지 직선 1개. 맞아? 그럼 이렇게 해서 몇 개나 만드냐? 라고 물어보면
직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점 몇 개 필요해?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서로 다른 11개의 점 중에 순서에 상관없이 2개를 선택하면 이 선택한 개수만큼 직선이 나올 거야. 됐죠?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여기. 예를 들면 내가 요 점이랑 요 점 2개 골라야지 해서 만드는 요 직선하고 내가 여기 점하고 요 점을 골라야지 해서 만든 요 직선은 서로 어떤 직선? 같은 직선. 맞아? 그럼 이건 중복된 거니까 뭐 해줘? 빼주면 되잖아. 그럼 몇 개나 중복돼? 여기 밑에 있는 5개의 점 중에 2개 고르는 것만큼은 중복됐지. 그럼 뭐해? 빼줘. 답인가요? 아니죠. 뒤에 더하기 1을 붙입니다. 끝. 자, 더하기를 왜 붙였을까? 다 뺐잖아. 아니, 하나는 만들 수 있었잖아. 맞아? 다 빼면 어떡해? 그래서 더하기를 붙인 겁니다. 됐을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 11C 2라고 하면 11 곱하기 10을 2로 나눴죠? 55. 5C는요 5 곱하기 4를 2로 나눴죠? 10개 더하기 1개. 그래서 46개. 끝. 됐죠? 그래서 차분하게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를 가봅니다. 밑에 있는 문제. 12각형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혹시 이거 전에 기억나요? N각형 대각선의 개수 구하기? 기억나? 어떻게 했어요? 얘는 12각형이야? 그럼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돼? 전체 여기 꼭지점 몇 개 있겠어? 12개 있잖아. 맞아? 그럼 12개 중에 2개를 고르면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직선들 이런 것들 다 나오는 거지. 맞아?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거기서 몇을 빼면 외곽에 있는 선 몇 개? 12개 빼면 되겠네. 끝.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각선의 개수 세조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체 n개 중에 2개 고른 다음 밖에 있는 n개를 빼주면 대각선만 남음. 이거 정리한 게 2분의 n-3 너네 중2 때 봤던 공식이야. 됐죠? 계산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자, 다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바로 계산합니다. 12C2는 12 곱하기 12를 2로 나눴죠? 몇이에요? 66. 됐죠? 거기서 12를 뺀 값 54가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요. 여기 있습니다. 317번 문제. 자, 다시 봅니다. 아까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야. 다시 9개의 점이 있고 이번엔 이래.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지는지 세달래. 그럼 삼각형을 또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 골라서 삼각형. 됐죠? 요런 거 한 개.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요 점 골라서 삼각형. 뭐 요런 거 한 개. 아니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골라서 삼각형. 요렇게도 한 개 만들 수 있잖아. 됐어?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여기 있는 점 전체 9개 중에 순서에 상관없이 3개만 고르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 됐어 여기까지? 근데 또 문제가 생겼지. 점 3개를 연결했는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 어디서? 아래서. 여기 점 몇 개 중에. 그 4개 중에 3개 고르는 경우만큼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네. 빼야 되겠지. 됐어요? 여기에 더하기를 붙여요? 안 붙여요. 왜? 안 만들어지니까 빼고 끝나는 거지 뭘. 아까 더하기를 왜 붙였어? 직선 한 개는 만들어졌잖아. 근데 다 빼면 어떡해? 괜찮아요, 나야? 기분이 안 좋아요, 오늘? 웃어줄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9C3? 9, 8, 7을 3팩 6으로 나눈 값에서 4C3 4가지죠. 그러면 약분합시다. 3 나누면 3, 여기 2 나누면 4. 됐죠? 그럼 몇이야? 7, 3, 21에 4니까 84 빼기 4. 몇 개? 80개. 끝. 됐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계산하는 건 누구나 다 하니까 그냥 빠르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밑에 있는 문제입니다. 직사각형의 꼭지점과 변의 12개 서로 다른 점을 이렇게 뽕 찍어놨습니다. 자, 다음 점 중에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몇 개나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면 아까처럼 생각하면 되겠지 뭘. 점이 몇 개 있다? 12개 있다 이거야. 아, 이 중에 네 3개 고르면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고르는 횟수만큼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죠. 여기 있는 점 5개. 그 중에 3개 고르면 삼각형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질 거야. 그럼 빼야 되겠네. 어떤 걸 빼요? OC3. 왼쪽에 있는 요 점 5개 중에 3개 고르는 경우. 아, 이건 삼각형 안 만들어져. 뭐해? 빼야지. 근데 봤더니 여기도 있네.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점 몇 개? 5개 중에 3개 골라도 안 만들어지지 않아. 이것도 빼야 되겠지. 그럼 뭐야? 요거 2번 빼면 되네. 됐습니까? 끝난 거 아니죠? 아, 이런 경우도 있잖아. 여기 ALK 요 3개 점 연결하면 삼각형 만들어지니? 밑에 있는 EFG 만들어져요? 이것도 빼면 되잖아. 됐어요? 그러면 굳이 쓰자면 이거죠. ALK 여기 있는 점 3개 중에 3개 고르는 이 경우의 수만큼은 안 만들어질 거야. 이게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네. 이거 2개 있어. 빼야 돼. 어차피 이 빼는 거 맞잖아. 그럼 다시 12C 3입니다. 12, 11, 10을 3팩토리알 3 곱하기 2 곱하기 1 6으로 나눈 값에서 뺍니다. 자, 5C3 몇이게? 10. 그러면 20 빼고요. 그 다음 2도 빼면 되겠죠. 자, 약분할게요. 3이 6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몇이야? 220에서 20도 빼고 2도 빼니까 198개 만들 수 있겠다. 끝. 안녕. 됐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됐어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320번. 아, 문제 많이 봅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지를 관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봐봐. 320번 문제 보시면 5개의 평행선과 6개의 평행선이 만나고 있는데 이 평행선들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그럼 아까랑 비슷하게 한번 또 해볼게. 평행사변형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내가 한번 그려봐야지. 이런 애들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요거 평행사변형. 요런 거 한 개. 됐죠? 아니면 뭐 요런 거 한 개.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이거 얘도 평행사변형이네. 얘도 한 개. 맞아? 이런 식으로 네가 만들 수 있는 걸 막 그려볼 수 있을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세? 라고 하면 어떤 평행사변형을 만들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세로줄 몇 개? 2개. 가로줄 몇 개? 2개. 됐음? 그렇게 있어야 평행사변형 만들어지는 거 아임. 그러면 세로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일단 네가 2개를 골라서 6개 중에 2개, 얘하고 얘 고를 거임. 됐죠? 6개 중에 2개 고르는 경우의 수. 세로줄 2개 만드는 경우의 수. 그리고 가로줄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 2개 선택하면 가로줄 이렇게 2개 선택할 거임. 그럼 뭐야? 이 평행사변형 하나 만들어지는 거지. 됐어요? 그럼 뭐야? 가로줄 2개 고르고 이어서 세로줄 2개 딱 고르면 그때마다 평행사변형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둘이 뭐 하면 돼? 곱하면 되겠죠. 자, 6C입니다. 몇이에요? 6 곱하기 5를 2로 나눈 값. 5C는요. 10이잖아. 바로 가. 그럼 결론 몇입니까? 150개 만들 수 있었구나. 야호! 됐어요. 끝. 자, 그러면 밑에 있는 321번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요. 321번 문제. 일단 이 도형들의 선들로 이루어지는 정사각형의 개수와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곱해주세요죠. 그러면 일단 크게 봅시다.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 잠깐만. 이거 개수인데? 개수야, 개수야? 이건 개수예요? 어. 예. 안 붙여도 되고? 이건 안 붙여도 돼? 개수? 잠깐만, 나 이거 사진 찍어갖고 성호쌤한테 물어봐야지. 뭐가 맞는 건지 내가 밝혀낸다 이번 시험 기간에. 개수냐 개수냐. 자, 아무튼 자, 아무튼 갑니다. 직사각형의 개수를 셀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직사각형 안에는 정사각형도 포함된 거니? 틀렸죠? 자,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도형을 배우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요. 무수히 많은 사각형들이 있어요. 그 안에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사다리꼴이 뭐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는 사각형이야. 그 사다리꼴 중에서도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뭐야?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하는 도형인 거야. 사각형. 맞아? 그러니까 한 쌍이 평행하는 것들 중에 재수없게 나머지 두 개도 평행한 경우가 있더라고. 됐음? 그게 평행사변형이고, 이 평행사변형들 중에 네 각이 모두 같은 애들, 걔를 우리가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중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애들, 걔네를 우리가 마름모. 그리고 직사각형이자 마름모인 애들을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나 뭐 센다고 그랬어? 직사각형 센다고 그랬지. 그럼 직사각형을 셀 거예요 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도 포함해서 정사각형까지 포함해서 그냥 센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봐봐. 직사각형을 내가 그려봐야지. 지용이 너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언제 다 세고 있어? 그래서 드는 생각. 여기서 직사각형을 만들려면 결과적으로 어떤 직사각형이 됐든 세로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두 개 선택하고, 가로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두 개 선택해서, 맞아? 골라버리는 그 순간 직사각형이 쪼르륵 나올 거라고. 됐음? 나는 지금 직사각형을 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요? 가로가 이게 가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요? 괜찮아요? 됐어? 다시 선생님 직사각형이 아닌 정사각형. 아니 나 직사각형 센다니까? 문제는 그렇게 나한테 난 직사각형 센다고. 왜? 센다고. 됐잖아.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온다? 100개. 5C20, 5C20. 됐죠? 그럼 여기서 100개의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됐음? 그럼 이 100개 중에 정사각형이 몇 개인데? 이때 조심하셔야 돼. 정사각형을 쏙 빼서 셀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뭐 해야 돼? 우리 지용님께서 한 것처럼 그리셔야 돼요. 자, 정사각형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냥 막 세는 거 아니지? 나 뭐라고 말했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얘보다 더 작은 건 없잖아. 그럼 한 변의 길이가 1인.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은 몇 개? 16개.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은 몇 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봐야죠. 자, 갑니다.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요거겠지. 요거겠죠. 자, 요런 거 몇 개인이라고 하면 자, 세면 돼. 그려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9개. 됐죠? 세면 돼. 9개. 그럼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도 있을 거 아니야. 한 변이 3인 정사각형은 몇 개라고 하면 또 세야지. 또 세야지. 한 변이 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됐잖아? 4개. 그럼 한 변의 길이가 4인 건 몇 개 있을까? 이거 큰 거 하나밖에 없네. 1개. 됐죠? 그럼 정사각형 몇 개 있다? 아유, 30개 있네요. 30개. 됐습니까? 그럼 결론. 정사각형이 30개인데 직사각형 전체는 100개 있대.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은 몇 개 있는 거야? 70개 됐잖아. 됐죠? 그래서 결론. 우리는 뭐 한다? 30 곱하기 70. 2100이 답이겠습니다. 끝. 됐죠?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 321번 문제를 풀 때 아유, 직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 빼야지라고 하면 네. 직사각형을 세고 정사각형 세고 빼면 나오긴 해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도형과 관련된 활용 문제들이었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서로 다른 펜이 8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서로 다른 펜 8개를 4개, 2개, 아니야, 4개, 3개, 1개로 나눌게요. 됐죠?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인 거야. 뭐 서로 다른 학생 8명이 있는데 이 8명을 4명인 조 하나 만들고 3명인 조 하나 만들고 혼자 다니는 조 하나 만들게. 이런 상황인 거야. 됐음? 다시 여기 있는 서로 다른 8개의 펜을 4개, 3개, 1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그럼 처음에 뭐 해야 돼 일단? 요 중에 4개를 선택해. 됐지? 자, 너네 4명은 같은 조야. 됐어? 경우의 수 몇 가지? 84. 됐죠?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잖아. 그 4명 중에 또 몇 개? 그럼 요 4 중에 3개를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네임펜만 빼놓고 요렇게 할 수도 있지. 경우수 몇 가지 나와? 43. 그럼 4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자, 너 두 번째 줘. 여기 일로 와. 나눠 놓을게.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남은 하나는 지 혼자 오는 거지 뭘. 됐어? 굳이 쓰자면 1시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 하게? 왜 곱해? 8개 중에 4개 놓고 연이어 동시에 남은 4개 중에 3개 놓고 연이어 동시에 남은 하나 그냥 놨잖아. 맞아? 그럼 곱의 법칙 그냥 곱하면 되지 뭘. 됐어요? 납득이 돼? 지금 뭐 하고 있어? 나누는 경우의 수를 보고 있는 거야. 참고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분할한다고 해요. 분할. 됐죠? 안 어려웠지?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거 얘기해 볼게 이번에. 자, 다시. 아, 너무 힘들어. 8개가 있습니다. 이 8개를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 4개, 4개로 나누어 볼게. 잘 생각해봐. 이 8개를 4개, 4개로 2개로 나눠 놓을게. 경우의 수 몇 가지? 일단 처음에 뭐해? 8개 중에 4개를 골라서 4개를 요렇게 뚱뚱한 애들 4개 골라놔야지 했지. 그럼 남은 거 4개는 지네끼리 그냥 팀 먹는 거 아니요. 됐음? 그럼 8개 중에 4개 고르고 남은 4개는 그냥 지네끼리 묶이는 거야. 뿅뿅. 됐어요? 끝이야? 잘 생각해봐. 자, 여기 8개 중에 내가 4개를 이렇게 골랐을 때 이렇게 2개 조가 편성됐을 때랑 자, 들어봐. 여기는 8개 중에 내가 미안해. 여기는 8개 중에 내가 요 4개를 골랐을 때 됐어? 같은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야? 이 4명과 이 4명의 조편성이 달라요? 나누는 경우가 달라? 아, 똑같잖아. 맞아? 그럼 자, 여기 있는 8개 중에 내가 이렇게 4개 골랐을 때하고
여기 있는 8개 중에 내가 요 4개를 골랐을 때는 같은 상황, 다른 상황? 같은 상황. 맞아? 그럼 이거 뭐 해줘? 같은 상황이니까 뭐 해줘? 이 2개가 위치 바꾸는 건 묶어서 하나로 봐야 될 거 아니오. 됐음? 받아들여? 자, 숫자가 너무 커서 힘들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2명이 사람이 있어. 이 2명을 한 명 한 명으로 쪼갤 거야. 경우수 몇 가지? 한 가지. 뭐야? 2명이 있어. 이 둘 중에 한 명 골라. 이실. 나머지 하나 끝. 둘의 위치 바꿔도 똑같아. 됐음? 묶어서 하나로 봄. 받아들여? 그럼 뭐 한 거야? 여기 앞에 고른 4개랑 뒤에 고른 4개. 이 2개가 위치를 바꿔도 어차피 편성된 건 똑같아. 받아들여? 됐습니까? 애매해요? 4개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를 2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 여기 있는 4개 중에 2개를 골라. 뿅. 아니야. 이렇게 2개를 골라. 뿅. 맞아? 아닙니다. 이렇게 2개 고를 거예요. 뿅. 경우의 수 몇 가지? 4C2. 근데 문제는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잖아. 위치를 바꿔. 같은 상황 아니야? 어차피 둘이 짝이고 둘이 짝이잖아. 맞아? 그럼 이 2개가 서로 위치를 바꿔도 어차피 내는 똑같아. 납득이 될까? 이 2개가 위치 바꾸는 경우는 내가 한 가지로 보는 거지. 2개가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팩토리얼만큼은 묶어서 하나로 본다고. 받아들여? 그럼 4개로 연결돼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다시 봐. 이번엔 서로 다른 펜 8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볼 거야. 3개, 3개, 2개로 나눠볼게. 됐죠? 서로 다른 펜이 8개가 있습니다. 됐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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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로 나누고 싶어. 뭐 하면 돼? 일단 8개 중에 3개를 골라. 이렇게. 아니야, 난 이렇게 고를래. 아이, 저렇게 고를래요. 맞아? 이런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와? 83만큼 나와.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그 중에 또 몇 개 골라? 그럼 3개를 요렇게 3개 할 수도 있고 요렇게 3개 할 수도 있고 맞아? 아니면 이렇게 3개 할 수도 있잖아. 됐음? 남은 몇 개 중에 5개 중에 3개를 또 골라. 그럼 남은 건 2개 중에 2개 그냥 너네는 같이 있어라 하는 거잖아. 받아들여? 이러고 끝났다? 아니야. 왜? 이 3개랑 이 3개가 서로 위치를 바꿔도 되는 똑같아. 뭐 해줘야 돼? 2팩분의 1. 됐음? 2개가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는 똑같다고. 받아들여? 됐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은 개수가 있으면. 지금 하려고요. 네. 기다려주세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서로 다른 펜. 이번엔 9개가 있음. 내가 이 9개를 3개, 3개, 3개로 나누고 싶음.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처음 9개 중에 일단 3개를 고르겠지. 이렇게 3개 골랐음. 이렇게 3개 골랐음. 됐지? 93. 남은 거 몇 개? 6개 중에 3개를 고르겠지. 이렇게 3개 골랐음. 63. 그럼 남은 3개는 지네끼리 그냥 같이 있는 거잖아. 33. 끝났지? 여기서 문제는 뭐야? 93 이렇게 골랐어. 63 이렇게 골랐어. 남은 거 3개 왔음. 이때 얘네 둘의 위치가 이렇게 바뀜. 같은 상황 다른 상황? 같은 상황. 왜? 어차피 얘네 셋이 같이 다니잖아. 얘네 셋이 똑같이 같이 다니잖아. 맞아? 그럼 이 3개의 순서 이렇게 바꿨어. 같은 상황 다른 상황? 같은 상황. 그럼 결론. 얘는 9C3 남은 6개 중에 3개 남은 3개 중에 3개 다 같이 오는데 뭐 해줘야 돼? 3팩분의 1을 해줘야 돼. 이 3개, 3개, 3개짜리 이 3개가 지네끼리 위치를 바꿔도 얘는 똑같아 보여. 됐음? 납득이 돼? 이게 뭐야?
분할. 네, 여기서 안 끝나요. 안 끝나. 자, 여기에 있는 펜을, 자, 요걸로 봅니다. 요거 먼저. 7개의 펜을 4개랑 3개로 나눴어. 그리고 이 나눈 펜을 우리 지용이랑 정우한테 나눠주고 싶어. 됐죠? 나눠서 이제 지용이한테 하나 주고 정우한테도 하나 주고 싶어.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일단 나눠야지. 맞아?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 요만큼 만들어졌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뭐해? 나한테 지금 4개짜리, 3개짜리 두 덩어리 나온 거잖아. 맞아? 그럼 이때 뭐 해주면 될까? 정우야, 너 뭐 가져갈래? 둘 중에 하나요. 됐음? 그럼 지용이는 남은 거 하나 가져가는 거지? 경우의 수 몇 가지? 2 팩토리얼. 맞아? 2개 중에 하나, 남은 하나. 됐습니까? 곱하기 2 팩토리얼. 그럼 뭐야? 4개, 3개로 나눈 다음 이거를 서로 다른 학생 2명한테 나누어 주는 경우인 거야. 그래서 이 파란색까지 들어오면 뭐가 된다? 분배가 돼. 그래서 이름이 분할과 분배예요. 분할해주고 이거를 분배하는 것까지 가는 거야. 자, 두 번째 여기 볼게. 이번에는 서로 다른 펜 8개가 있는데 이거를 4개, 3개, 1개로 나눈 다음 이거를 A, B, C 3명의 학생한테 나누어 주는 경우. 됐지? 문제가 더 추가됐음. 그럼 일단 뭐 해줘? 4개, 3개, 1개로 나눴어. 이 경우의 수만큼. 받아들여? 그럼 내 눈에는 보따리 3개 나와야 돼. 4개짜리, 3개짜리, 1개짜리 보따리 3개가 있는 거야. 됐어? 학생 3명한테 순서대로 나눠주면 되잖아. 첫 번째에는 3개 중에 하나 가져가. 그 다음은 남은 둘 중에 하나. 남은 하나 가져가겠지. 뭐 해주면 돼? 곱하기 3 팩토리얼. 됐습니까? 분할, 분배. 받아들여? 여기 있는 문제 볼게. 내가 지금 4개, 4개, 1개로 4개, 4개, 2개의 덩어리로 나누는 경우야. 됐어? 이 나눈 2개의 덩어리를 A, B 2명의 학생한테 나누어 주고 싶음. 그럼 어떻게 해? 일단 4개, 4개로 나눠 이 경우의 수만큼. 됐어요? 그럼 나한테 뭐야? 보따리 2개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학생은 둘 중에 하나 가져가. 그 다음은 남은 하나 가져가. 경우의 수 몇 가지? 2 팩토리얼 곱하면 되겠죠? 됐음? 3개, 3개, 2개로 나눴습니다. 그럼 보따리 몇 개로? 3개로 나눈 거잖아. 이거를 A, B, C 3명의 학생한테 나누어 주는 경우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뒤에 뭐 붙여? 3 팩토리얼. 그러면 못 주죠. 그럼 또 봐야 돼. 그러면 만약 내가 보따리를 5개 만들었는데 3명한테 준대. 그럼 첫 번째는 5개 중에 하나. 얘는 남은 4 중에 하나. 얘는 남은 3 중에 하나 가져가잖아. 5P3이겠네. 맞아요? 내가 보따리를 5개 만들었는데 학생이 10명이 있대. 맞아? 그럼 첫 번째 보따리 갖고 갈 수 있는 건 몇 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 그 다음 얘는 9명 중에 1명. 경우수 세면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웬만하면 세팅해서 줘요. 맞춰서 줄 거야. 헷갈리지 말라고. 자, 계속감. 마지막 얘기죠. 3개, 3개, 3개로 나눴음. 이거를 3명의 학생한테 나누어 주고 싶어. 뒤에다 뭐 붙여줘? 3 팩토리얼. 됐음? 그럼 여기까지 파란색까지 딱 써주면 분할해서 분배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연산을 한 겁니다. 그럼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분할해서 끝나는 건지 분할한 걸 분배까지 하는지. 아, 왜요? 왜 눈물이 그렁그렁해? 왜? 감동이었어요? 더운 것 같지 계속? 아우 씨. 그렇지. 내가 뚱뚱해서 그런 건 아니죠. 더운 것 같아. 자, 그럼 갑니다. 오른쪽에 있는 문제 보세요. 안 어려워. 자, 봐봐. 322번. 서로 다른 9가지의 과일이 있는데
얘를 2개, 3개, 4개씩 나누어서 똑같은 바구니라고 했죠. 똑같은 바구니. 그럼 뭐만 하면 되니 너는? 9개를 그냥 2개랑 3개랑 4개로 나눠 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받아들여? 나눠서 길바닥에 놓을 수 없으니까 그냥 바구니에다 놓겠다는 거지. 똑같은 바구니니까 순서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이 말인 거야. 됐음? 그럼 나눌 수 있는 경우에서 첫 번째, 9개 중에 2개를 골라. 됐죠? 남은 거 몇 개? 7개 중에 3개를 골라. 남은 거 몇 개? 4개 중에 4개를 골라. 그러면 2개, 3개, 4개로 나누었습니다. 끝. 됐어요? 혹시 막 순서 바꾸면 같은 거 있어서 묶어서 하나로 봐야 돼? 있어 없어? 없네? 계산하세요. 답입니다. 9C는요? 98을 2로 나누죠? 36. 7C3은요? 765를 6으로 나누죠? 35. 35. 됐죠? 36 곱하기 35가 되겠네. 몇입니까? 1260이죠. 네. 됐죠? 네. 끝. 답입니다. 지금 뭐 한 거야? 나누기만 한 거야? 자, 두 번째 밑에 있는 문제 볼게. 이번에는 7명의 골프 선수를 3명, 2명, 2명씩 3개의 조로 나누기만 한대. 됐습니까? 그러니까 3명, 2명, 2명인 팀으로 그냥 짜겠다는 거지 뭘. 그럼 어떻게 할래요? 7명 중에 몇 명? 3명 선택해서 자 너네 3명 같은 팀 해라 한 거야. 그럼 남은 애 몇 명? 4명 중에 2명 골라서 야 그럼 너네 둘은 같은 팀 해 한 거야. 남은 2명은 그냥 너네 둘이 팀이지 뭘. 됐습니까? 괜찮아 여기까지? 끝난 거야? 뭐 해야 돼? 2팩분의 1. 왜요? 여기 2명이랑 여기 2명이 위치 바꿔도 어차피 같은 거잖아. 같은 팀인 건 맞잖아. 됐어요? 받아들임? 그래서 2팩을 나눕니다. 자, 7C3이죠? 765를 3팩, 6으로 나눕니다. 35. 4C는요, 4 곱하기 3을 2로 나누네요. 6. 거기에 2분의 1까지 때려주세요. 몇 개? 105개. 됐습니까? 세 개 같은 개수로 나누면 이 같은 개수로 나눈 3개 덩어리가 지네끼리 위치를 바꿔도 내 눈엔 똑같겠지? 맞아? 그래서 뭐야? 3개가 위치 바꾸는 거 묶어서 하나로 보죠. 됐습니까?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상황. 자, 그러면 324번 해볼게요. 뭐 있지? 봐봐. 유비랑 관우랑 장비가 3명이 이렇게만 있고 그럼 나머지 3명 장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2명이 있고 1명이 있음. 됐죠? 셋, 둘, 하나로 나누는 경우 있을 거야. 받아들일까? 그럼 이때 경우에서 세봅시다 라고 하면 6명 중에 3명, 6C3 세? 아니지. 이미 3명 정해졌잖아. 그럼 얘네 3명 왔다? 그럼 남은 애 몇 명? 3명 중에 2명이 오고 남은 하나 혼자 가라. 됐음? 경우에서 몇 가지? 3C2. 3C1로 봐도 상관없지. 맞아? 야 남은 3명 중에 혼자 갈 사람 1명, 나머지는 둘이 같이 가는 거야. 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유비랑 관우랑 장비에다가 뭐 하나 더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몇 명이? 4명이 한 부대에 있고 나머지 부대는 1명씩만 있어. 이래도 되는 거 아님? 맞잖아. 아, 혼자 한 부대 통솔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유비, 관우, 장비랑 같이 갈 사람 1명 뽑아야 되겠지. 남은 사람 몇 명 중에? 3명 중에 1명 골라서 야 너는 앞으로 유비, 관우, 장비랑 같이 다녀. 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몇 명 남았어? 2명 남았잖아. 그럼 그때 이렇게 연산한다고. 2명 중에 1명 여기 오시고요. 남은 1명 그냥 오시면 되는데
이 한 명 한 명인 건 위치 바꿔도 똑같죠? 그래서 뭐 해줘? 2팩분의 1. 그래서 결론 얘 몇이야? 어차피 1이니까 안 써. 됐음? 어차피 경우의 수 1이잖아. 안 쓴다고. 그럼 어떤 상황? 3명 중에 1명 딱 갖다 놓으면 남은 2명은 그냥 한 부대씩 먹는 거야. 됐을까?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자, 얘 몇 가지? 3가지. 얘 몇 가지? 3가지. 그럼 몇 가지? 6가지. 됐어요? 됐습니까? 끝.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서 325번 보겠습니다. 자, 신입사원 몇 명? 7명을 2명, 2명, 3명의 3개조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3개의 부서에 보내지. 맞아? 그럼 나누고 끝난 게 아니지. 나눈 다음 얘네를 3개의 부서에다 돌리는 거야. 받아들여? 그럼 봐. 일단 나누는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7명 중에 2명 골라서 너네 둘이 같이 다녀라. 남은 5명 중에 2명 골라서 너네 둘도 같이 다녀라. 남은 3명 중에 3명은 니네끼리 그냥 팀이야. 끝난 거 아니지? 곱하기 2팩분의 1. 맞아? 왜? 여기 있는 2명, 여기 있는 2명. 위치 바꿔도 어차피 똑같잖아. 내 짝꿍이 똑같은 거니까. 됐음? 이 두 개는 서로 위치 바꿔도 같은 상황이야. 해서 나누는 경우의 수가 요만큼 나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신입사원을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눠놓은 거지. 그리고 이 3개의 그룹을 서로 다른 3개의 부서로 보낼 거죠. 첫 번째 부서에 갈 수 있는 건 3개 중에 하나. 됐죠? 두 번째 부서는 남은 2 중에 하나. 마지막 부서에는 남은 하나 와야 돼. 곱하기 3팩토리얼. 됐음? 됐어? 다시 나는 지금 2명, 3개로 지금 조를 3조 나눠놨죠? 부서가 몇 개 있어? 서로 다른 3개 있지? 맞아? 첫 번째 부서에 갈 팀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올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팀에 남은 2 중에 하나 오겠지? 남은 하나 오겠네. 끝. 3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 건강해요? 됐어요? 괜찮아? 봤어요? 봤어요? 저 이거 히터야? 괜찮아? 뜨거운 바람 나와. 조심해. 자, 셉니다. 7C는요 21, 5C는 10, 여기에 2를 나눠주고 6을 곱한 거죠. 몇입니까? 630까지. 5번. 됐습니까? 한 번 더. 327번. 한 번 더. 327번. 327번입니다. 자, 보세요. 8층까지 있는 건물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승강기라는 건 엘리베이터를 얘기하죠. 몰랐죠? 자, 1층에서 탄 6명의 사람이 3명, 3명씩 뭐라는 거야? 4층 이상의 각각 다른 층에서 내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이 빌딩을 그려야 되겠네. 8층까지 있네. 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됐죠? 여기서부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7층, 8층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지금 6명이 타는 거야. 6명. 1층에서 탄 거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3명씩 내린대. 됐음? 처음에 3명 내리고 그 다음에 또 3명 내리고 3명씩 팀으로 짜서 3씩 움직인대. 어떻게 내려? 4층 이상의 각각 다른 층에서. 그럼 4층 이상이니까 1, 2, 3 해서 4층 이상이니까 여기 4층이거나 5층이거나 6층이거나 7층이거나 8층. 여기서 내린다는 얘기잖아.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일단 첫 번째, 이 6명을 내가 3명, 3명씩 일단 팀을 좀 짜줄게. 받아들여요? 3명, 3명으로 나누는 경우에서 몇 가지? 6C3, 3C3, 200분의 1. 됐죠? 전체 6명의 사람을 3명, 3명, 3대 3으로 일단 팀을 짜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납득이 돼? 경우의 수 일단 세볼게요. 6C3 몇입니까? 20. 10으로 나눠서 10가지. 됐죠? 괜찮죠? 여기까지? 구구단하시면 되고. 자, 그럼 10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예를 들어 A, B, C가 한 팀, 1, 2, 3번이 한 팀의 상황을 볼게. 됐음? 자, 이 사람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때 내려야 될 층은 몇 개 층인 거야, 그럼? 5개 중에 몇 개? 2개서 내릴 거 아니야. 팀이 2개니까.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두 번째, 내릴 층을 고를게요. 됐죠? 몇 개 중에 4층, 5층, 6층, 7층, 8층 중에 몇 개 중에 5개 중에 몇 개? 2개. OC2. 내릴 층을 고르겠습니다. 경우의 수 몇 가지? 10가지. 됐음? 그럼 자, 사람들이 내릴 층을 내가 10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한번 볼게. 5층에서 내렸고 7층에서 내렸다고 치자. 됐음? 그 10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5층이나 7층에서 내리던데? 인 거야. 그럼 여기서 마지막이죠. 5층에 내리는 사람은, 5층에 내리는 팀은 몇 팀 중에 하나? 2팀 중에 하나. 그럼 7층에서 내리는 건 마지막 남아있는 팀 하나. 됐어? 내리는 순서죠. 내리는 순서. 몇 가지? 2팩토리얼.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이거 다 뭐 해야 돼? 왜? 팀을 나누고 내릴 층을 선정한 다음 순서대로 내리고 있잖아. 이게 한 번에 다 일어나고 있잖아. 동시에. 맞아? 됐습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대진표 보겠습니다. 거의 문제 다 풀고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고. 자, 328번입니다. 자, 축구할 때마다 보는 거죠, 대진표? 6명의 팀이 다음과 같이 토너먼트 경기를 할 거예요. 이때 대진표가 작성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 위에서부터 팀들을 잘 펼치면서 내려오시면 돼. 무슨 말이냐면 봐봐. 가장 마지막 결승에서 만날 때 왼쪽에 몇 개 팀이 올라와? 3개 팀. 오른쪽에서 몇 개 팀이 올라와? 3개 팀이 올라와서 마지막 결승에서 만나는 거지. 맞아? 그럼 결승전 입장에서 딱 관찰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전체 6개 팀 중에 왼쪽에 3개 팀. 됐죠? 그 남은 3팀은 오른쪽 팀. 됐음?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이 6개의 팀을 3개, 3개로 일단 나눠 놓기만 하면 돼. 받아들여? 근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3개 팀과 왼쪽에 있는 3개 팀의 위치가 바뀌어. 대진표가 바뀌는 거야? 그건 아니지. 됐음? 그럼 이 3개, 3개가 위치 바꿔도 내 눈엔 똑같은 한 가지로 볼 겁니다. 됐음? 여기까지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이쪽에서 볼게. 여기서 볼게. 봐봐. 얘 입장에서 보면 왼쪽에 한 팀 올라오지. 오른쪽에 2팀 올라오지. 자, 내가 왼쪽에 3개 팀을 결정했음. 그때 3개 중에 한 팀은 부전승이지. 나머지는 1회전 하고 올라오는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 있는 3개 중에 부전승하는 한 팀을 골라야 되겠지. 경우의 수 몇 가지? 31. 됐죠? 그 한 팀을 고르면 나머지 2팀은 지네끼리 한번 싸우고 얘랑 경기하겠네. 근데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3팀 중에 한 팀은 부전승이지. 맞아? 그럼 오른쪽에서도 부전승으로 올라올 팀 셋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지. 뭐 하면 돼? 타업하면 되네. 됐어? 이것들이 동시에 연이 일어나서 대진표나가 완성되니까.
자,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일본 대 다른 경기 다른 경기. 자, 세 팀 중에 부전승 한 팀을 빼면 몇 팀 남았어? 그 두 팀이 봐봐. 일본 대 한국, 한국 대 일본. 같은 게임 다른 게임. 그러니까 둘의 위치 바꿔도 똑같지. 그럼 몇 가지? 그냥 한 가지. 자, 두 팀 남았지? 이 두 팀이 위치 바꾸면 다른 경우야? 아니죠? 한국 대 일본, 일본 대 한국 같은 게임이에요? EC2가 정확한 표현이죠? 아, 적어야 되냐고? 네, 적으세요. 네. 어차피 걔가 몇이니까 1이니까 생략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쓸 때 지금 하연이가 말한 게 뭐냐면 생략된 표현들이 있어.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거 그냥 뺐거든. 사실 얘도 뺄 수 있는 거지. 어차피 한 가지잖아. 그럼 뭐만 하면 돼 다시. 야, 6개 중에 3개를 왼쪽에 넣어. 나머지 3개는 오른쪽이야. 끝. 됐음? 받아들여? 그래서 다 뺄 거면 얘도 빼도 되죠. 그럼 경우의 수 셉니다. 어떻게 돼요? 6C 3. 6, 5, 3을 6으로 나눠서 6, 5, 4죠? 20까지. 그거 2로 나눠주고 3 한번 곱하고 또 곱하고 야호 몇 가지? 90까지 만들 수 있어. 됐죠? 자, 329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거 풀고서 잠깐 쉬는 시간 가져볼게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왜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잘 듣고 이해하고 있는 중이야? 이해는 잘 됐어? 됐어? 모르겠어? 축구 경기 너무 안 봐서 그래. 이게 다 스마트폰만 해서 그래. 자, 보시면 전년도 우승팀은 이 자리에다 놓는데 무조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한 번만 이기면 바로 결승 가는 자리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승팀이니까 이런 어드밴티지가 있나 봐. 한 게임만 하면 바로 결승이야. 그럼 봐봐. 마지막 결승전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거야. 왼쪽에 2팀, 오른쪽에 4팀. 얘네가 개싸움하고 올라온 다음에 또 결승 오겠지. 맞아? 근데 문제는 A팀은 무조건 여기 있다? 그럼 A팀이랑 경기한 요 한 놈만 일단 고르면 되지. 맞아? 그럼 전체 6팀 중에 A팀은 무조건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결승에서 딱 끊어보면 왼쪽에 한 팀, 오른쪽에 4팀인 거야. 받아들여? 받아들여? 나는 5개 팀을 1대 4로 나누기만 하면 돼. 경우의 수 몇 가지? 5C 1. 됐죠? 누구? 요 자리에 오는 한 팀 고르자. 그럼 나머지는 이 4팀 여기에 막 오는 거야. 개싸움 하는 거야. 맞아? 그럼 그 4팀을 또 뭐해? 정리해줘야지. 어떻게 돼? 4팀이 2개로 나뉘잖아. 맞아? 그럼 4팀 중에 2팀이 왼쪽, 나머지는 오른쪽.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2팀과 여기 2팀의 위치가 바뀌어도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 2개 위치 바꾸는 거 묶어서 하나로 보겠습니다. 끝. 계산되네요. 됐음? 경우의 수는요. 5 곱하기 4C는요. 6이죠? 2분의 1. 15가지 만들 수 있네요. 끝. 이름 자체를 보시면 행열이죠. 한자예요. 행이 뭐냐면 가로입니다. 열은요. 세로예요. 그래서 행열을 우리말로 바꾸면 가로 세로인 거야. 잘 봐. 세로 가로 아니야. 가로 세로야. 됐죠? 그래서 행열 가로 세로. 야, 행이라고 하면 뭘 보는 거야? 가로를 보는 거야. 열이라고 보면 뭐 보는 거야? 세로 보는 거야. 됐죠? 그럼 행열이 뭡니까? 라고 하면 어떤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배열해서 가로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을 행열이라고 부름. 이게 행열입니다. 그럼 어떤 숫자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해. 예를 들어 이런 거.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가로로 뿅 묶어놓으면
행렬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임. 자, 이때 봐봐. 가로줄이 몇 개 있어? 가로줄이 몇 개 있으면 가로면 이렇게 세야지, 이렇게 세야지. 자, 몇 개 있어? 하나, 두 개 있지. 맞아? 이행 됐음? 세로줄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개. 삼열 됐음? 이행 삼열짜리 행렬인 거야. 얘를 우리가 2 곱하기 3행렬 이렇게 표현해. 행열순으로 말해요. 됐음? 그럼 여기서 봐봐. 요 1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있는 애지. 맞아? 얘를 1행 1년의 성분. 이 행렬에서 2행 2열의 성분이 몇이야? 5. 됐죠? 1행 3열의 성분이 몇이야? 3. 3행 1열의 성분 몇이야? 없잖아. 2행까지밖에 없잖아. 뭐 3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됐어요? 이게 자, 그래서 다시 성분이라는 건 뭐냐면 행렬을 이루는 각각의 수나 문자를 우리가 성분이라고 부름. 그리고 행은 가로줄, 세로줄. 지금 내가 그린 건 몇 행 몇 열? 2행 3열. 그걸 뭐해? 2 곱하기 3행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항상 순서는 가로, 세로 순으로 가로가 행, 세로가 열. 끝.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특별한 경우가 있어. 정사각행렬이라고 불러. 지금 얘는 가로가 2개, 세로가 3개니까 직사각형이죠. 근데 가로와 세로의 개수가 정사각형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야? 그러네 우리가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가로가 2개, 행 2열짜리 2 곱하기 2행렬을 만들어. 그럼 얘를 우리는 2차 정사각행렬 이렇게 불러. 그럼 다시 3 곱하기 3짜리 행렬을 만들어 3차 행렬 이렇게 3차 정사각행렬 이렇게 불러. 됐죠? 그래서 정사각행렬을 말할 때 앞에 몇 차 정사각행렬 이렇게 말할 거야. 그 숫자가 뭘 의미해? 몇 개 써져 있냐고. 됐음? 4차 정사각행렬이라고 하면 가로 4개, 세로 4개 써져 있는 행렬을 말하는 거야. 됐어요? 받아들여? 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렬끼리 더하고 빼고 실수배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두 행렬을 더하거나 빼려면 두 행렬의 구조가 똑같아야 돼. 행과 열이 같아야 돼. 그래서 봐. 두 행렬 더하라고 하지. 그러면 같은 행렬에 있는 요 두 개수를 더해서 여기다 그냥 쓰면 돼. 마찬가지 1행 2열, 1행 2열에 있는 두 수를 더해서 1행 2열에 그냥 쓰면 돼. 됐음? 같은 위치에 있는 값들끼리 더해서 그 위치에 그냥 쓰면 돼. 그럼 더하는 거야. 그럼 빼라고 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빼서 그냥 쓰면 돼. 그럼 그게 뺀 거야. 실수배하라고 하면 그냥 그냥 딱 해버리면 돼. 그게 실수배한 거야. 됐음? 그래서 행렬끼리의 덧셈, 행렬끼리의 빼, 행렬끼리의 실수배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됨. 자, 마지막 두 행렬을 곱합니다. 두 행렬의 곱셈. 얘는 좀 달라. 자, 곱셈 옆에다 써주세요. 가로 곱하기 세로. 됐죠? 다시요. 가로 곱하기 세로야. 두 행렬끼리 곱해주세요라고 하면 덧셈 뺄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그냥 더하고 빼서 그 위치에 그대로 쓰면 돼. 곱하기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자, 예제도 예시가 있지만 안 이쁘게 생겼죠? 그래서 바꿔서 얘기합니다. 자, A라는 행렬이 있어. 얘는 A, B, C, D 2차 정사각행렬이야. B라는 행렬이 있어. 얘는 E, F, G, H 마찬가지 2차 정사각행렬이야. 자, 이때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두 행렬을 곱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는데, 자, 뭐하냐? 앞에 있는 행렬에서는 가로줄을 계속 보는 거고 뒤에 있는 행렬에서는 세로줄을 계속 보는 거야.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얘기해. 가로 앞에 있는 A에서의 가로, 뒤에 있는 행렬에서 세로 1을 볼게. 됐죠? 됐지? 앞에 가로, 뒤에 세로를 볼 거야. 자, 봐봐. 내가 지금 본 게 뭐냐면 1행,
1열이야. 그럼 둘이 곱해서 1행 1열의 성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계산되냐면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해서 더하면 돼. 됐죠? 다시 가로 세로 곱해서 더하면 돼. 끝. 자, 그럼 어떻게 돼? AE 더하기 BG. 이게 1행 1열. 자, 두 번째. 앞에서 1행 뒤에서 2열 곱할게. 가로 세로야. 그러면 1행 2열의 성분이 나오는 거야. A랑 F 곱하고 B랑 H 곱한 값 쓰시면 됨. 끝. 다시 어떻게 정리돼요? AF 더하기 BH. 이게 1행 2열 성분이야. 다시 계속 갑니다. 앞에서 가로죠. 2행 1열을 곱하면 곱해서 나오는 2행 1열의 성분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나와? C하고 DG 더하면 됨. 마지막이죠. 2행 2열 됐음? 그럼 2행 2열의 성분이 나오는 거야. CF하고 DH. 이렇게. 이게 두 행열의 곱이야. 곱연사는 이렇게 합니다. 됐죠? 이게 나중에 변환으로 표현돼. 근데 그거는 안 다뤄. 고등과정에서. 없어졌음. 그래서 그냥 곱할 줄 알면 돼. 그럼 대학 가서 이거 곱한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어떤 기하학적 표현을 갖고 있는 건지를 그때 가서 배우시면 돼요. 자, 하나 더 해볼게. B 곱하기 A라고 하면 B에서의 가로, A에서의 세로 길이를 우리가 곱해주면 돼. 됐죠? 자, 그럼 다시 여기다 좀 써볼게. 행렬가 누구였냐면 EF, G, H고 행렬 A는 A, B, C, D였죠? 야, B 곱하기 A 해줘라 라고 하면 우리 뭐 해줘?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됐죠? 바로 쓸게요. 어떻게 되냐? AE 더하기 FC. 그 다음 가로 곱하기 세로 바로 씁니다. BE 더하기 FD. 자, 두 번째 가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가죠? 바로 가요. AG 더하기 CH. 마지막 BG 더하기 DH. 됐죠? 이게 뭐 한 거야? B 곱하기 A. 두 행렬의 곱을 쓴 거야. 자, 봐봐. 결론을 보시면 1행 1열의 성분 볼게. 같은 값 다른 값. 얘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맞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렬의 곱에서 둘의 위치를 바꾸면 이 값은 같지 않아. 우리가 얘를 조금 유식하게 이렇게 표현해.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 3 곱하기 2랑 2 곱하기 3은 똑같지.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 됐음? 3 빼기 5랑 5 빼기 3은 다르죠.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마찬가지. 행렬의 곱셈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B 곱한 값과 BA 곱한 값은 다르게 나와야 해. 됐음? 그래서 행렬을 곱하는 과정. 가로 곱하기 세로. 그리고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얘기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는 뭐 A11, A12 막 이렇게 표현했죠? 같은 표현으로 한 거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이 표현.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B 곱한 값과 BA가 곱한 값이 같다고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림. 괜찮을까?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고요. 자, 밑에 가시면 행렬의 거듭 제곱이죠. 뭐 한 거야? 같은 수를 연이어서 곱한 겁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A를 똑같은 행렬 2개 곱하면 A제곱, 3번 곱하면 세제곱, 4번 곱하면 4제곱. 하나 더, 이때 얘는요. 교환 법칙, 지수 법칙이죠.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해서 그냥 지수끼리 더하면 되고요.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 성립하니까 어렵지 않다. 실제로 얘는 수를 이용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 자, 마지막 얘기가 될 겁니다. 단위 행렬입니다. 자, 행렬 중에 단위 행렬이라는 게 있어. 뭐냐? 어떤 A라는 행렬과 또 다른 행렬 E를 곱한 값이 E라는 행렬과 A를 곱한 값이랑 같을 때, 그 값이 그냥 A가 될 때, 이때 우리는 밑에 써 있네. 미안해요. 밑에 써 있었어요.
이때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차 정사각 행렬을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자, 참고로 단위 행렬은 이렇게 생겼어. 2차 단위 행렬은 정사각 행렬이에요. 1, 0, 0, 1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3차 단위 행렬은요. 1, 0, 0, 0, 1, 0, 0, 0, 1 이렇게 생겼습니다. 4차 단위 행렬은요.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대각선으로만 다 1이고 나머지는 0이야. 그럼 얘는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 어떤 특징 갖고 있냐면 A라는 행렬이랑 곱하잖아. 그냥 A가 나와. 됐죠? 우리 수의 세계에서 어떤 수든 1을 곱하면 나 자신이 나오지. 그런 역할을 하는 행렬이라고 보시면 돼. 행렬 세계에서 누구를 곱해도 A가 나오게, 자기 자신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자, 밑에 마지막에 보시면 케일리와 해밀턴의 정리가 있죠. 네, 요거는 일단 넘어감. 학교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었다. 자, 실제로 문제를 보시면 그냥 더하고 빼고 곱하면 되네?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211페이지 이쪽에 대부분 다 풀려 있을 거예요. 유형 2번까지는 내가 푼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유형 2번까지는 봤던 걸로 알고 있어서 유형 3번 쪽 213페이지 쪽부터 볼 거고요. 앞에 거 모르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뒤에 있는 유형 다루면서 훑어봅니다. 편하게 보시면 네, 그냥 시력 검사하는 느낌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 자, 봐봐. 425번 문제 볼게. 둘이 같다고 했습니다. 이거 몇 행 몇 열짜리 행렬이니? 2행 1열이죠? 얘도 2행 1열이지? 둘이 같대. 그럼 A가 몇임? B는? 됐죠? 네, 시력 좋네요. 끝. 넘어갑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자, 우측으로 가보시면 429번이 보입니다. 자, 행렬 A의 I, J의 성분이라고 했죠. 이때 앞에가 행, 뒤에가 열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 I에 올 수 있는 게 1, 2, 3이 오죠. J에 오는 게 1, 2가 와요. 그럼 행렬 A는 몇 행? 3행 2열짜리 행렬인 거야. 됐음? 자, 3행입니다. 그럼 생각해봐. 가로줄이 몇 개? 3개. 세로줄이 몇 개? 2개. 그럼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됐죠? 6개의 숫자를 직사각형으로 표현해서 가로치면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A 행렬 모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가로친 형태로 보입니다. 따라올까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얘는 몇 행 몇 열입니까? 1행 1열이지. 그럼 얘는 뭐야? I의 1, J의 1는 값을 쓴 거야. 됐음? 받아들여요?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이 X는 몇 행? 1행. 몇 열? 2열이지? 그럼 I의 1, J의 2 대입하면 X가 나오겠네. 맞습니까? 자, 그럼 대입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I의 1 넣으면 2, J의 2 넣고 1 더하면 나오는 값 몇임? 1. 됐죠? X는 1입니다. 자, 두 번째. Y는요. 2행 1열에 있는 성분이죠. 맞아? 그럼 다음 행렬의 성분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I의 2 대입하고 J의 1 대입해서 계산하면 그게 2행 1열의 성분 Y가 되겠네. 됐습니까? 자, 갑니다.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에다 2 넣어주시면 Y는 4 빼기 1 더하기 1. 몇이다? 4. 끝. 자, 마지막 Z 보겠습니다. Z는 몇 행 몇 열에 있어요? 3행 2열에 있죠? 맞아? 그럼 I가 3이고 J가 2일 때 대입해서 나오는 그 값이 바로 성분 Z겠네요. 그럼 대입합니다. 6 빼기 2 플러스 1. 몇이에요? 오! 됐죠? 그럼 X, Y, Z 다 구했으니까 더해줍시다. 10입니까? 네, 10입니다. 끝. 됐죠? 그래서
시력 검사하는 느낌으로 차분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0번입니다. 둘이 같다고 했죠? 같다는 얘기 무슨 뜻? 모양도 똑같고 성분도 다 똑같아 라는 말 아니겠음? 자, 첫 번째 행렬 1행 1열에 누가 있어요? 오, 얘가 있어요. 이게 몇인 겁니까? 얘랑 같은 거죠. 됐음? 1행 2열에 2가 있죠? 그래서 얘도 2가 있네. 같은 거니까. 그 다음 2행 1열에 3이 있죠? 그래 여기도 3이 있네. 같은 거니까. 마지막 2행 2열에 있는 값은 얘네들이 같은 값이겠죠? 됐죠? 자, 등식 만들어서 연립하세요. 답입니다. 됐을까요? 됐음? 자, 이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A, 1, 1 이렇게 얘기합니다. 1, 1 무슨 뜻이야? 1행 1열. 누군데? y제곱. 성분을 말해주시면 돼. 두 번째 1, 2 1행 2열. 뭡니까? 2예요. 됐어요? 무슨 뜻이야? 첫 번째 가로줄에 두 번째 세로줄. 누가 있어? 2가 있음. 받아들임? 다시 2행 1열 성분 말해주세요. 뜻이야? 2행입니다. 몇 번째 가로줄? 두 번째 가로줄. 첫 번째 열에 있는 값 누군데? 3이네요. 3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됐음? 표현법이에요. 그렇죠? 이거 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별거 없죠? 자, 넘어갑니다. 자, 뒤로 가서 431번 문제를 계속 봅니다. 자, 보세요. 두 행렬 A, B가 있습니다. 이 두 개 행렬 뭐하래? 더하래요. 그리고 1,2의 성분 무슨 뜻이야? 1행 2열의 성분. 됐죠? 첫 번째 가로줄에 두 번째 세로줄. 됐어요? 그거 성분이 누구니? 라고 했으니까 서로 뭐 해봐? 더해 볼게요. 자, 덧셈 뺄셈 어떻게 한다? 같은 자리에 있는끼리 더해서 그 자리에 쓰시면 돼요. 그게 성분이야. 그럼 더합니다. 3하고 0 더하면 몇이? 4. 마이너스 2랑 0 더하면 마이너스 2. 3하고 마이너스 2. 1하고 3. 이게 둘이 더한 행렬. 이거에 누구? 1행 2열. 얘 말하는 거죠. 끝. A는 마이너스 2. 됐습니까? 두 번째. 서로 빼주세요. A 행렬에서 B 행렬을 빼줄게요. 그럼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1 되겠죠? 이거에 2행 1열 성분 말해주세요. 그게 B입니다. B는 몇? 4. 됐죠? 시력 검사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감 좀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제 433번. 자, 보시면요. 두 행렬이 있습니다. 다음 행렬은 몇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선생님 이거 대입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더하기 빼기면 실수 빼면 뭐 하면 돼? 그냥 그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고 빼서 그냥 계산하면 돼. 그러면 결론 A 4 2A 빼기 4B 계산하면 되죠. 3A 끝.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 자, 넘어갔어요. 오른쪽 갑니다. 437번. 자, 문제에서 얘기했죠. A랑 X를 더했더니 B가 나왔음.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 X는 누구야? B에서 A 뺀 거네. 됐음? 행렬 B에서 행렬 A를 뺍시다. 그럼 B에서 A를 빼면 마이너스 3. B에서 A를 빼면 5. B에서 A를 빼면 3. B에서 A를 빼면 마이너스 2. 됐잖아. 그럼 행렬 X에 있는 모든 성분의 합은 이거 성분들 다 더하라고. 몇입니까? 3. 끝났네요. 됐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문제가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자, 우측으로 가시면요. 441번. 441번. 아, 곱셈까지는 해야 되는데. 자, 441번입니다. 자, 보시면요. X가
MA랑 NB를 더한 값이래요. 자, 그럼 볼게. MA입니다. 행렬 A에다가 실수배 M을 곱했죠? 그럼 뭐 하면 돼? 다 곱하면 돼. 다 곱하면 돼. 야호. 끝. 그럼 NB는요? 행렬 B에다가 실수배 N을 곱했죠? 뭐예요? 다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둘이 더하라고 했네요. 그럼 그 X는 누굽니까? 더하면 2M 플러스 N, M 플러스 2N,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3M 플러스 N. 됐잖아. 됐죠? 이게 X네. 근데 문제 X를 줬죠. 이게 뭐와 같다? 1Y X3이랑 같다. 그럼 내가 아는 정보는 뭡니까? 2M 플러스 N이 1이고요. 3M 플러스 N은 3입니다. 됐죠? 그럼 M은 몇이었다? 2였다. N은 몇이었다? 마이너스 3이었다. 그럼 M하고 N 값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X가 누군지 말할 수 있죠. 둘이 뺀 값이네요. 됐죠?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네. 마찬가지 Y 값 말할 수 있죠. M에다가 2N을 더하면 되네요.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XY 더한 값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XY 더한 값, 얘네 둘이 더한 값, N 값 말하면 답이네요. 마이너스 3입니다. 끝. 됐죠?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냥 시력 검사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216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본 다음에 곱셈까지 해야 우리가 완벽하게 끝날 수 있겠지만 일단 공지사항과 전달사항이 있으니까 여기서 살짝 멈추고요. 자, 문제고 봉일총고 친구들, 문제고와 봉고 친구들, 문제고와 봉고 친구들, 자, 문제고 봉고 친구들, 문제고 봉고 친구들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 금총고 친구들, 금총고 친구들, 금총고 친구들, 금총고 친구들, 금총고 친구들, 금총고 친구들, 자, 총고 친구들, 총고, 네, 총고 친구들. 그거 중간고사 범위라서. 자, 교재 소개해 드립니다. 내신 대비 교재가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맞게 편집을 했어요. 작년도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못 풉니다. 재작년도 못 풉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맞게 연도별로 여러분들 범위를 다 잘라서 편집해 놓은 게 여기 있는 교재입니다. 해서 구성은 가장 처음 앞에는 각 학교별 교과서 문제들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어떻게 해야 돼요? 푸셔야 됩니다. 교과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교재 중간에 위에 제목이 바뀔 거예요. 라이즈 1학년 1학기 기말 대비라고 써져 있고 각 연도별 학교별 기출문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금총고 기출문제를 쭉 보시면 14문제밖에 안 돼요. 이 14문제는 여러분들 기말 범위에 맞게 편집된 문제만 14개입니다. 참고로 작년 기말 문제에서는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 들어갔고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경우의 수는 2학기 때 봤던 과정이야. 그래서 그 두 개를 짬뽕해서 여러분들 범위에 맞게 설정을 해놓은 게 여기 있는 14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금총고 14문제, 그 다음에 문산제일고 작년 기출문제, 그 다음에 봉일총고 기출문제 해서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까지 총 5개년을 다 때려 박아 놨습니다. 그리고 때려 박는 과정에서 와 진짜 어려운데? 하는 건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으시면 다 풀 수 있는 상황일 거고, 자, 교재 활용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다음 수업 오실 때 일단 하이매스 그리고 요 교재 2개 다 들고 옵니다. 하나 더, 하이매스에서의 과제는 딱히 없습니다. 지금 행렬했잖아요 라고 하면 다음 수업 때 계속 1시간 정도는 같이 그냥 풀어서 끝낼 겁니다. 왜? 스위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냥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끝나. 학교에서 크게 비중을 많이 안 갖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보여드리고 끝낼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라이즈 교재에서 기출 문제들을 계속 풀고 과제로 내드리고 피드백을 하고 또 풀고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본고하고 금총고는 학교 프린트가 있죠. 언제 풀어요? 라고 했을 때 지금 풀고 있어야죠. 지금 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수업 시간에 다루자고 하면 못 다뤄요. 본고와 금총고가 섞여 있어. 그래서 누구네 학교만 봐줄 수는 없습니다. 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금총고는 저녁 5시 정도에 보충을 잡을 예정이고요. 다른 스케줄이 있다면 조정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총고 친구들은 우리는 왜 이번 주말에 안 잡아요? 라고 했을 때 금총고가 시험을 보고 그 주말이 지나고 본고가 또 시험을 봐요. 그래서 본고가 사실상 주말이 한 번 더 있는 상황. 그래서 금총고를 먼저 잡았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됐죠? 자, 그래서 교재 이렇게 활용할 거고요. 앞에 교과서 부분은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네, 힘들 때, 지칠 때, 어려울 때, 공부하기 싫을 때 그때 교과서 그냥 꾸준히 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질문은 언제든지 받습니다. 대신 내가 수업 중이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밥을 먹고 있을 때는 답장이 늦을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수업 때 하이맥스 갖고 오시고 교재 갖고 오세요. 좋죠? 오늘 숙제는 따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